부산 여성장애인계의 센 언니, 바른말 하는 언니,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는 언니, 짱 언니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셔봤어요.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와 피부 관리사, 그리고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조정 선수로서 활약하고 있는 이지혜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입니다. 지혜 씨는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많은 일들 다 하고 있어요?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술로 버티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것도 포함인 것 같아요. 세 가지 역할을 어떻게 그렇게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인생이 무료함을 느꼈어요, 되게. 장애인이 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었지만 행동으로 옮길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 부소장님이 계세요. 네. 그 선생님이 이제 체육회에 계셨었는데 저에게 이제 조정을 제가 해봤다고 얘기를 드렸더니 그럼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운동을 하면서 아,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피부 미용사 같은 경우는 금전적으로 제가 어쨌든 일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체 장애인이고 뭐 내부 공간이나 아니면은 외부적 시설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시면서 채용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기술이다 라는 생각 하나로 앉아서 할 수 있는 제가 피부 관리사가 맞다고 생각해서 하게 됐고, 장애인 인식 개선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현재 장애인이다 보니까 직장에서 이렇게 채용이 되지 못한 부분을 제가 이제 겪어가면서 아, 이것도 인식이 개선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게 총 3가지가 됩니다. 오늘 우리 지혜 씨하고는 병원에 가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어때요? 좋죠? 네. 할 말 많을 것 같은데? 아주 많죠. 그러면 우리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듣는 말이 뭐죠? 혼자 혼자 왔어요. 왔어요? 그리고 또 뭐 듣죠? 보호자 없어요? 혼자 가게 되었을 때는 혼자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왔느냐, 보호자와 함께 왔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기분이 정말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땠어요, 지혜 씨는? 속상하죠.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꼭 보호자가 있어야 되나? 나는 내가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왔을 뿐인데도 왜 보호자를 찾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요, 보호자가 같이 갈 정도로 몸이 안 좋을 경우는 같이 가야 되지만, 맞아요. 지혜 씨는 병원에 제일 먼저 가면 느끼는 어려움이 뭐 어떤 것이 있어요? 저는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접수를 할 때 제일 곤란해요. 왜냐면 접수대는 되게 많이 높거든요. 환자들이 많고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면 못 알아봐요, 저를. 높이가 너무 높아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치던지 손을 들어서 봐야 되는데 그분들은 앉아서 다른 업무를 보고 계시면 저는 이제 그러니까 안내데스크가 너무 높아서 이렇게 보면서 막 이렇게 손을 막 흔들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좀 많이 불편하시겠네요. 네. 그리고 또 상처받고 오는 경우 있잖아요. 막 그런 말들 들은 적 있나요? 제 인생에서 병원을 가기 싫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가야 되지만 가기 싫은 곳이 산부인과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을 누구한테 보여주기는 싫은데 그게 이제 또 여자 의사 선생님이어도 부담스럽지만 남자 의사 선생님이라면 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친구가 원체 잘한다 그래가지고 그 병원을 소개를 받고 갔어요. 근데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되면서 이제 생리라는 부분을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막 8개월에 한 번씩 사이클이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원을 가게 됐는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하반신 마비인데 생리 안 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엄마랑 같이 갔는데 엄마도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듣고서는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둘 다 그냥 멍한 상태에서 나왔어요. 근데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나중에는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저것도 의사라고 저기 앉아있냐고, 엄마가. 환자한테 저렇게 얘기하냐고. 그리고 검사 자체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장애가 있으니까 당연한 거다. 그쵸, 이렇게, 보통은 초음파라도 하잖아요. 그것조차도 하시지 않으셨고, 생리 나오는 주사,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 하더라도, 뭐 그게 뭐 한 대 맞아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후로 한 3년 동안 산부인과를 안 가다가 최근에 여성 전문 병원이라 그래가지고 가게 됐었어요. 여성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 병원이 꼭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산부인과는 더더욱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짱 언니는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 눈 검사를 갔다가 의사 선생님이 유전이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놓지 마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 무책임하게 하신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분들도 이런 상처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겠지만 장애에 대한 이런 그 인식이 부족한 이런 발언은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료진 분들이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아시고 대처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도 약간 이제 소아마비로 다리 한쪽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병원에 가시면은 이제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할 때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탈의실에 가면 이제 그 발로 뭐 바지를 벗는다든지 그 의자 같은 것이 이렇게 있으면은 앉아서 이렇게 쉽게 그 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는데 한 발로 서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이런 부분이 너무 불편하다고 조금만 신경 써주면 되는데 그 불평을 들은 적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뇌병변 장애이셨던 분이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근전도 검사를 예약을 해놓고 이제 모 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딱 그 시간에 가셨대요. 근데 갔는데 그날따라 경직이 되게 심하게 오셔가지고 근데 이 강직이 되게 심하게 오면 사실 이걸 멈출 수가 없잖아요. 약을 이제 계속 먹으면서 조절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강직이 멎을 동안에 이제 병원은 기다려줄 시간이 없었나 봐요.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이 그날밖에 없어서 잡았는데 결국에는 그 당일날 검사를 할 수가 없으니 일주일 뒤로 해라 그랬는데 또 일주일 뒤 알아보니까 얘 검사를 못 한대요. 스케줄이 꽉 차서. 그래서 거의 한 달 가까이 돼서 검사를 받았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다, 그죠? 장애의 유형에 맞는 병원이 적어도 지역에 한 개 정도는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건 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려고 할 때 그 검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항상 먼저 물어보시는 말이 보호자 없어요? 라는 부분을 제일 많이 물어보시고 올라갈 수 있어요? 라고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솔직히 트랜스로 이동은 가능해요. 근데 높이가 어느 정도이냐 따라서 저희가 좀 쉽게 가냐 아니면 도움을 받아서 올라가냐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 요즘 재활병원 가면 이게 높이가 다양하게 이렇게 조절이 될 수 있는 전동으로 되는 게 있거든요. 침대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눕혔다가 세워지기도 하고 다리 쪽도 되고 물론 이제 장애인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누구든지 와서 그분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는 자세로만 만들어 놓고 네 앉으세요 누워보세요 하고 진행을 한다 하면 그게 서로가 너무나 좋고 그게 또 서비스의 한 부분이 또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베리어 프리네요. 병원의 베리어 프리화가 꼭 필요한 것 같네요. 네,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진에게 조언을 좀 드리면 좋겠는데요. 어떤 표현 방법을 해달라고 부탁하면 될까요? 혼자 왔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그냥 똑같이 통상적으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보호자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그렇게 크게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보통은 혼자 많이 가시거든요. 그분들이 좀 편할 수 있도록만 해주시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쇼핑몰 매장 가면 제일 부담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냥 눈 구경만 하러 왔는데 뒤에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거. 그게 병원 가면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산부인과에 가거나 또는 다른 병으로 갔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그 여성이라는 그런 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하든지 또는 유전에 관한 얘기를 해서 남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지혜 씨는 어떤 말을 들었으면은 좀 덜 상처를 받았을 거라 생각하세요? 하반신 마비인데 생리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는 말로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 제일 좋은 거는 지금 당장 몸이 불편해서 생리 불순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만 원하신다면 주기적으로 뭐 치료를 하면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한테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멘트들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는 것은 당사자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들이 대신 결정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은 절대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얘기를 덧붙이고 싶은가요? 저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이용하다 보니까 휠체어 가는 길과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좀 나뉘어서 가는 것도 요즘 버스 전용차로 있잖아요. 좀 구분을 둬가면서 그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 자리를 좀 지켜주는 쪽으로 가는 것도 방향성의 한 부분이고,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휠체어 전용이신 분들이 화장실을 좀 다니시기가 좀 어려워요. 문을 열고 휠체어 들어가면 문이 안 닫히는 병원들도 있어요. 아니면 청소가 막 청소 도구함이 되게 많이 들어가서 이거는 내가 진짜 마구간에서 볼일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장애인이 진짜 이런 취급밖에는 받을 수가 없는 건가?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는 곳들이 많아요, 화장실이. 그러니까 기본이 먼저 되다 보면 장애인을 이해하는 틀도 좀 더 가깝게나마 이해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혜 씨, 오늘 우리 자기들하고 이렇게 얘기 나눠보니까 어떤 기분이 드세요? 너무 좋아요. 내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여태까지 눌려있던 이 감정들을 꺼내는 것 같아서 되게 많이 시원하고요. 이렇게 나마 이제는 얘기를 또 털어내는 분들이 좀 많아지면서 좀 변화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분들도 많이 보셔서 아,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되고 고쳐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한마디 한번 해볼까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다고 생각해요. 되도록이면 조금 더 생각해서 던지는 말로 그 사람한테 천냥빛을 갚아주는 사람이 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갈 거고요. 오늘 이렇게 지혜 씨를 모시고 자기들하고 의료권에 대해서 한번 수다를 떨어봤습니다. 우리 병원 가는 것도 힘들고 병원에 가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오지만 우리가 그래도 병원에 가서 자꾸 떠들어야지 그분들도 그러한 사실들을 알고 변화가 되지 않겠어요? 좀 더 또 병원 시설이 장애인들에게 특화된 그런 병원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이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짱 언니가 여러분의 자립을 응원합니다. 그럼 자기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